안녕하세요. 구름책방 구독자 여러분. 벌써 오늘이 11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2021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한 해 동안 여러분 계획하시던 것들 또 읽으려고 하셨던 책들은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10월 동안 제가 읽었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영상입니다. 먼저 지난달 가장 먼저 읽었던 책은 코로나 인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죠.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질병 자체도 문제인데 이것이 가지고 오는 여러 사회적인 파장들도 있죠. 또 그것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읽어나가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코로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한번 비춰볼 수 있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책은 리처드 도킨스, C.S. 루이스, 그리고 삶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길죠? 알리스터 맥그레스가 쓴 책입니다. 대표적인 신무신론자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도킨스와 또 우리 기독교의 훌륭한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를 대조하면서 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것은 무신론에서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유신론, 기독교에서 나올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두 사람의 주장을 대조해가면서 추적해가는 책입니다. 아주 얇긴 한데요.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 묵직한 내용이죠. C.S. 루이스의 전기를 썼을 정도로 루이스에 대해서는 꽤 잘 알고 있는 맥그레스. 동시에 생물학 전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학자였던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히 정통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과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주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담고 있죠. 다음으로 본 책은 새로 쓰는 출판 창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창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출판사와 관련된 새롭게 출판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독서 운동, 또 도서관 운동을 해왔던 저자가 쓴 책이라서 매우 실제적인 조언도 담겨 있고 또 여러 가지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조언을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본 책은 마녀라는 책입니다. 이건 그림책인데요. 어 아이들 보는 무슨 동화책이 아니고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그림이 실려져 있는, 그것도 컬러 도판으로 여러 개가 실려져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에 실려 있는 이 마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자리와 상황에서 그려져 온 그 작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배치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차분하게 풀어내는, 그러니까 미술과 관련된 인문학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거의 매 페이지마다 큰 사진이 있어 가지고 그 그림에 관한 사진이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본 책은 다시 찾아간 나니아라는 책입니다. 제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나니아 연대기와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감동받은 저자들이 이 나니아 연대기를 "이런 뜻입니다. 여기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라고 풀어주는 내용이었다면 이 책은 물론 나니아 연대기를 읽고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무려 2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각 한 꼭지를 맡아서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나니아 연대기를 설명하는 그런 독특한 시도가 있는 책이었습니다. 하나의 책에 관한 다양한 사람들의 감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책이었고요. 물론 여러 명의 저자들이 쓰다 보니까 그 글의 퀄리티의 수준은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그래도 잘 쓴 글들은 엄청나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기도 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다음엔 오랜만에 철학책을 한 권 봤습니다. 고통 없는 사회, 한병철이 쓴 책인데요. 독일에서 가르치고 있죠. 앞서 제가 이분이 쓴 책을 몇 권 읽어 봤더라고요. 뭐 아름다운의 구원이라든지 피로 사회라든지 그런 책들을 읽었습니다. 현대 사회에 관한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 통찰을 하나씩은 담고 있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고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덮어버리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지,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은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얇아서 철학책이긴 한데 한번 도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책은 불량 크리스천이라는 책입니다. 이름에서도 조금 느껴지죠, 분위기가? 자신을 불량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한 목회자가 성공의 신부예요, 지금은. 어, 그분이 다양한 교회 밖에서 사람들과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갔던 내용들을 차분하게 풀어 썼습니다. 흔히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배타적이다, 자기들만 생각한다, 이런 이미지들.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기준을 던져주고서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는 악한 사람이야, 우리랑 같이 어울릴 수 없어, 뭐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느낌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영국 교회에도 있었나 봅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정통주의라는 화석화되어가는 모습은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긴 하죠. 근데 이 저자는 흥미롭게도 그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 사람들, 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만남을 지속하는 그 이야기를, 그 과정을 이 책으로 엮었습니다. 재밌는 건 영국의 펍에서, 우리나라의 술집이죠, 가볍게 한잔할 수 있는 그런 영국의 펍에서 일종의 대한교회를 시작했었다고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문제 의식에는 참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그렇게 깨부수고 나면 남는 건 어떤 걸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했어요. 그게 남아있는 그게 정말로 교회일까? 라는 질문도 조금 들긴 했고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직접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 책은 백신 거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백신을 의심하면서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백신들은 무슨 코로나19나 메르스나 이런 것처럼 급성 전염병에 관한 백신은 아니고요. 그보다 앞서서 좀 어린아이들,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맞았던 그런 백신들 있잖아요. 수두라든지 뭐 백일해, 홍역, 뭐 이런 백신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백신들이 나온 지도 오래됐고 효과가 꽤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접종하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거부해 왔는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석해 보는 책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10월의 마지막으로 본 책은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아, 워낙에 나온 지도 오래됐고 유명한 책이라서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영국의 한 농장에서 동물들이 주인을 내어 쫓고 자기들만의 농장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줄거리인데요. 압제자가 없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질되어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분히 당시 쓰여졌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 관한 비판 서적으로 읽힐 수 있는데요. 꼭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어떤 권위주의적인 정부라든지 정보를 통제하고 어떤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독재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든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으면서도 꽤나 그것을 풍자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한 달은 지난달 그전달과 다르게 10권을 읽지 못했네요. 물론 뭐 10권을 꼭 읽어야 된다고 누가 기준을 세워둔 건 아닌데 나름대로 열심히 읽은 기준이 10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권이나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 11월 달에는 조금 더 저도 분발해 봐야겠습니다. 저희 구름 책방에서 11월에 방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동물농장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 가능하시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이나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에 소개되어 있는 안내를 보시고 신청해서 같이 저랑 이 책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다음 달에 또 제가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소개하러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